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13일 목요일 오전 6시 50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3시경에 미국 6월 FOMC에서 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네, FOMC 이야기부터 해보겠는데요. 시장이 예상했듯이 연준은 6월 기준 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 금리는 5.25%에서 5.5%를 유지를 했는데요. 이후에 파월의 연설이 중요했습니다. 향후 금리 인하 전망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결정하는 요인이었기 때문인데요. 파월의 연설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일단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크게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2%로 가는 데 있어서는 높다. 아직까지 금리 인하를 위한 인플레이션 확신을 얻지는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 이유가 아마도 파월이 언급했었던 강력한 노동시장이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지난주에 발표했었던 미국 5월 고용지표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현재 인플레이션 감소에 둔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고용에 대한 수요 그리고 임금 상승률 때문인데요. 지난주 발표된 고용 지표에 의하면 미국은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고 이에 영향을 받아서 임금 상승률 역시 쉽사리 내려오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금리 인하에 대한 해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결과로서 발표가 되면서 연준이 향후 금리 인하 전망을 보수적으로 잡는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연준이 공개한 6월 점도표에 따르면 올해 금리 인하 폭이 25bp, 즉 한 차례로 예상되면서 지난 3월에 공개되었던 점도표에서 올해 75bp, 세 차례에서 상당히 내려왔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연준의 발표로 인해서 CPI가 예상치를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CPI 영향으로 올라갔던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내려가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날 밤 발표되었던 CPI가 연준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나 이런 의아함이 드실 텐데요. 연준 의장 파월이 이야기하기를 오늘 아침 CPI를 보고받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어젯밤 9시 30분이었지만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CPI 발표가 아침이었죠. 계속해서 파월의 발언을 전달드리면 해당 데이터는 우리에게 자신감을 줬다. FOMC 참가자들은 원할 경우 최신 CPI 데이터를 참고해서 경제 전망을 수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전망치를 수정하지 않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이번에 발표된 CPI 수치가 연준 위원들의 전체적인 금리 인하 방향성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거나 혹은 당장 그들의 전망을 수정할 정도로 이번 달에 발표된 인플레이션 수치가 크리티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특히나 만약에 고용지표가 인플레이션 수치 하락과 동일한 방향성을 보여주었다면 아마 연준은 이번 달 발표된 CPI를 보고 전망을 수정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전주 발표된 고용지표와 이번 달 발표된 CPI가 동일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연준이 힘들어서 굳이 전망을 수정하는 것보다 차라리 추후 데이터를 살피고 나서 재전망을 하거나 기존 전망을 유지하는 방향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에서 영향을 주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오늘 발표가 되는데요. 전달 대비해서 0.1% 감소가 예상되면서 감소가 아니라 0.1% 증가가 예상되면서 5월에 발표되었던 0.5% 증가 수치보다는 훨씬 적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CPI 수치 감소에 영향을 준 항목이 바로 에너지 부분인데요. 에너지 가격이 내려왔다는 점은 향후 인플레이션 감소에 좋은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인플레이션 전망이 나쁘지 않다는 점은 긍정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더 연준이 정치와는 분리되어서 통화정책에 대해서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표면상 보여지는 것과 또 대선이 있는 올 하반기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사실상 미지수라고 생각이 되고요. 바이든 정부에서는 표심을 위해서라도 연준의 금리 인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연준은 올해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했지만 그렇지만 시장의 예상은 9월에 25bp 한 차례, 12월에 추가적인 25bp 한 차례 전망하면서 두 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점도 참고하시면서 앞으로 남은 6개월의 인플레이션 감소 속도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고용시장 안에서의 임금 상승률과 그리고 실업률, 그리고 CPI, 개인 소비 지출, 생산자 물가 지수 정도는 크게 보시면서 향후 금리 인하 전망과 이에 따른 투자 시장의 영향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끌어올린 암호화폐 투자 시장의 활기를 연준이 곧바로 찬물을 끼어 얹은 격이 되었지만 애널리스트 아브람 차트에 의하면 고래 주소들이 이미 전날 가격 조정을 이용해서 2만 비트코인 이상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이고요. 이더리움 역시 가격 하락 기간 동안 약 24만 이더리움, 약 8.4억 달러 규모를 매수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미국 증시는 암호화폐 시장과는 달리 FA 등 기술주의 상승으로 인해서 미국 CPI 발표 이후에 상승장으로 마감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에는 더 변동성이 많은 시장인 만큼 파월의 연설의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하고 나면 다시 제자리를 찾으면서 좋은 트렌드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리플의 XRP 레저 커뮤니티 서밋에서 몇 가지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는 리플의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의 명칭을 리얼 USD, 리플 USD로 결정했다는 것과 SEC와의 소송이 여름 말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 기억할 만한 것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곧 출시 예정인 XRP 레저 사이드 체인의 명칭을 XRP 레저 EVM 사이드 체인으로 결정하면서 브리징 프로토콜로는 상호 운용 프로토콜 엑셀라를 사용한다라고 밝힌 점입니다. XRP 레저의 EVM 사이드 체인을 통해서 XRP 유용성을 한 단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미국 SEC 테라폼랩스가 44.7억 달러에 합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환수금 약 35억 달러, 판결 전 이자 4.6억 달러, 과징금 4.2억 달러가 포함되면서 SEC가 책정했던 환수금과 벌금인 52억 6천만 달러보다는 규모가 작은데요. 아마 권도영이 합의 목적은 미국으로의 송환을 피해서 한국에서 재판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해당 합의는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미국 SEC가 제기한 민사재판이지만 해당 합의가 어쨌든 권도영의 미국으로의 송환 여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번 합의 금액에는 SEC에서 책정한 환수금 자체가 높은 상황이지만 리플의 경우는 실제로 사업으로 벌어들여서 환수해야 하는 금액 자체가 낮은 반면 SEC가 징벌적으로 청구하고자 하는 벌금이 높기 때문에 이번 테라폼랩스의 환수 금액이 리플의 구제책 관련 벌금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